나는 환갑이 훌쩍 지난 60대 중반의 남자다. 아내와 사별한 지 어언 10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가엾은 호라비에게 요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랑 좀 해보려고 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주책이라고 놀리지만은 말아주길 바란다. 나이 먹고 혼자 하는 지내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 말이 60대지. 요즘 세상에 영양 상태가 좋으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내 아내는 10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아내를 살려보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동원했지만 아내는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항암 부작용으로 음식을 먹으면 개어내기 일쑤였다. 그래도 아내가 한 입이라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나는 열심히 요리를 했다. 나는 주위에서 인정하는 인꼬 부부였다. 처음에는 요리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아내가 병상에 있으니 요리할 사람도 없고 딸은 학생이라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가여운 아내에게 바로 한 음식을 먹이려고 필사적인 노력 끝에 나는 요리의 고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건물이 2채 있다. 아내를 살리려고 건물 하나를 처분했고 지금은 한 채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에겐 30대 초반의 딸아이 1명, 아들 1명이 있다. 주위에서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여자를 만나보라고 소개를 했다. 하지만 딸년이라는 게 엄마를 배신할 수 있냐고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했다. 그런데 딸은 재혼은 너무 빠르다며 반대했고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나자 그 나이에 무슨 여자냐며 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죽은 엄마가 불쌍해서 절대로 재혼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나는 너무 외롭게 살고 있었다. 경제권이 있는데도 딸의 반대를 못 이기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내 핏줄인 외동딸의 말을 무시하고 재혼할 생각은 없었다. 집안 살림은 가전제품이 다 해주지만 딸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들은 20대 중반에 아이를 품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여 제 누나보다 먼저 식을 올려주었다.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아파트도 한 채 사줬고 아들 녀석의 급여로는 살림하기가 팍팍하다며 매달 나에게 와서 생활비를 타갔다. 나는 숨쉬고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 낙이 없었고 솔직히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잠도 없어진 지 올해 새벽 6시에 집 근처 산에 올라가 간단하게 운동하고 우리 아파트로 내려와서 약수터에서 물 한 통 받아온다. 아파트 수도가에서 약수가 나와 주변인들이 물을 받아온다. 나는 집에 정수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약수를 받아와 요리를 한다. 재산이 충분히 많지만 아낄 때는 또 끔찍하게 아끼는 편이다. 딸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딸이 출근을 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한다. 딸은 결혼하면 집안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키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면 조간신문을 보며 좋아하는 TV 채널을 보며 좀 쉬다가 차를 몰고 내 건물에 둘러보고 온다. 그리고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서 저녁상을 차려 먹는다. 이게 내 일상이다. 어쩌다가 친구들을 만나긴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인사시키겠다고 데려왔다. 무려 4살이나 어린 남자를 말이다. 딸이 분가를 하면 나는 자유를 얻게 되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허락해줬다. 내 여동생이 딸내미에게 이제 너희 아빠가 혼자 사시면 정말 외롭겠다고 슬쩍 떠봤다고 한다. 딸은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없으니 살림할 것도 줄어들고 조용히 사시면 되겠네 라고 툭 내뱉더란다. 그리고 이미 혼자 살림한 지 10년이도 대테랑 주부가 다 되었으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기가 자주 올 것이라고 했단다. 이 아빠 마음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니 자식 컷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다. 차위의 어머니라는 사람을 보니
참 단아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한 동네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부인이 얼굴이 낯이 익는데 혹시 마 몰라요? 수정이에요. 방앗간 집딸 수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 내가 수정이야? 너무 반갑다 생각해보니 나는 청소년기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 동네 교회에 다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시골 교회와는 연이 끊기게 되었다. 나보다 3살이 어린 수정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 시절에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만나 활동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키가 178cm였고 하얀 얼굴에 공부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여학생들이 줄을 섰던 기억이 있다. 요즘 말로 소위 교회 오빠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수정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끼리 올 나이트 한다고 모여서 놀고 있을 때 은근 슬쩍 내 옆에 앉으려고 했던 게 기억났다. 수정이는 그 다음 해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포장해서 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수정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만났을 뿐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정이가 나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대학 입시 일주일 전에 힘내라고 선물도 줬는데 나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건넸을 뿐 수정이의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었다. 그런 수정이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다. 수정이에게 부부는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물으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라고 말하며 살짝 눈물이 비치는 게 보였다. 나도 10년 전에 상처하고 두 남매 키우느라 바빴어요. 라고 했다. 수정이는 하나 남은 딸을 결혼시키면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라고 했고 짝꿍을 데리고 왔는데 얼른 보내줘야죠. 라고 응수했다. 속으로는 내 재혼을 방해한 이기적인 딸년이 결혼하고 철이 들기를 바랬다. 엄마 없이 자라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사부인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고 우리 딸의 결혼은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결혼식 한 달 정도 앞두고 사부인이 집에서 식사하자고 초대를 했고 나는 선물을 들고 찾아갔다. 집은 오래돼 보였지만 관리를 잘한 것 같았다. 그리고 형편도 나빠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사부인은 갈치조림을 했는데 딸이 한 입 먹어보더니 어머니 너무 짜잖아요. 간 안 보셨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다 부끄럽다 하고 말하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매너 있게 식사를 마쳤다. 사돈은 요즘은 시어머니랑 편하게 지내는 게 추세래요. 시어머니라고 꼰대짓 하면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는 해요. 요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호호하고 웃는데 그런 수정이의 모습을 보는 게 더 민망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수정이와 사위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나는 갈비, 잡채, 샐러드, 밑반찬 3가지, 식혜를 만들어서 대접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고급 와인도 사왔다. 수정이는 우리 집을 구경하더니 많이 놀래는 눈치였고 수정이의 눈빛을 잽싸게 캐치한 나는 은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수정이는 사돈어른 음식이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라고 했고 나는 10년간 병수발하면서 아내에게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좋아요. 요리를 연구하다 보니 솜씨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 발칙한 좋아요. 내 딸이 어머님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아빠한테 요리 좀 배우세요. 우리 아빠 요리 진짜 잘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수정이가 전화를 했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며느리가 그러던데 아빠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 아무 때나 찾아가서 요리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나 오빠네 집에 가서 요리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요리 배우러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좀 신경이 쓰였지만 외로운 처지에 친구 하나 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딸아이 결혼시키고 이틀이 지나자 수정이가 놀러 온다고 전화를 했다. 나는 불이 나게 집을 치웠고 수정이는 전에 며느리가 핀잔 주던 갈치조림 배우고 싶어서 갈치랑 무 사왔어요 하며 밝게 웃는 게 아닌가? 나는 주방에서 양념하는 법, 생선 손질하는 것 등을 가르쳐 주며 갈치조림을 만들어 먹었다. 역시 오빠가 만드니 맛 자체가 다르네요. 앞으로 또 가르쳐 줄 거죠? 라고 웃는데 거실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보내고 단 한 번도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수정이는 아내의 사진을 보더니 혹시 아내분 앨범 있으면 보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꺼내서 보여주었다. 은숙이 언니 맞죠? 하며 아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같은 공장에 다녔어요. 그때 은숙이 언니랑 나는 한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은숙 언니랑 나는 엄청 친했는데 공장에 유독 잘생기고 키가 큰 오빠가 있었어요. 다들 그 오빠를 좋아했는데 은숙 언니가 그 오빠를 많이 쫓아다닌 것 같아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들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린 참 인연이 깊다. 우리 집이 편하면 언제든 놀러와 하며 화제를 돌렸다. 수정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 하고 물으니 우리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대요. 회식 때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어요. 라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수정이의 말은 이랬다. 둘은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집안 살림이 점점 나아졌다고 했다. 착하고 똑똑한 아들 키우는 맛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보험을 잘 들어놔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이 취업도 잘해서 엄마 용돈도 잘 챙겨주고 결혼도 하니 요즘같이 행복한 시간이 온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수정이는 갈치조림을 먹으면서 마신 소주 때문에 취기가 오른다고 잠시 소파에 누웠고 나는 수정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하나가 되고 말았다. 수정이는 10년 동안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수정이에게 딸아이 무서워서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너무 좋다고 했다. 수정이에게 집에 가지 말고 애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다. 수정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밤낮 할 것 없이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요리는 앞으로 내가 다 할 테니 그저 맛있게 먹고 나랑 놀다 가라고 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를 꺼내 수정이와 식사를 했고 우리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수정이네 집에 가서 같이 집 정리를 해주며 또 사랑을 나눴다. 수정이 침대에서 부부관계를 하니 얘 집에서 하던 때와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애들이 집에 돌아와 인사를 하는데 안색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기적인 딸년이 결혼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런다. 이제 아빠 인생 좀 살자. 너희 신혼이니까 내가 전화도 안 할 거야. 너희들도 알아서 잘 살아라고 하자. 우리 아빠 정말 신식이에요 하며 웃었다. 그렇게 애들은 신혼생활을 즐겼고 하루는 수정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정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 우리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수정이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이불로 급하게 몸을 가리고 있는데 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다. 선혜야, 너희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가 된 지 좀 됐어. 새엄마라고 부르던지 어머님이라고 부르던지 알아서 해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라고 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딸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예심 기뻤다. 그 후로 우리의 사이는 공식화되었고 수정이는 집을 처분하고 우리 집으로 이사 왔다. 선혜는 아빠, 시어머니,
따로 찾아뵙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고 한다. 이렇게 쿨한 딸이 왜 이제야 아빠를 인정해 주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나는 수정이와 제의 인생을 재미나게 보내볼 생각이다. 저는 이제 50이 된 여자입니다. 야속하게도 남편은 저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네요. 하지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 사돈과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과 결혼 후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아이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파트를 한 채 남겨두고 떠났기에 천만 다행이었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남들만큼 아이들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아이들에게 향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 밥 먹이고 등교 준비를 해줬습니다. 진작에 얘기하지. 아이들은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아 엄마 오늘 준비물 있어요 라며 준비물 값을 요구했습니다. 헐레벌떡 돈을 쥐어주면서 미리 좀 말해줘. 혹시 엄마한테 돈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며 타박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제 상황은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는 시기는 왜 그렇게도 빨리 오던지.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의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마련하려면 몸이 녹아내리게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이 일을 하면 수입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하여 보았습니다. 파출부, 식당 설거지, 공장의 근로자, 막노동판에서 청소하기 등 정말 안 해본 일을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쪼들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두 아이의 학교는 물론이고 식재료도 제대로 사지 못할 상황이 되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 공사장이나 식당, 파출부 아니면 공장으로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남편 품에 안겼던 날이 생각나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남매를 두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소풍 간 남편에게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이고 제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신 차리려고 애썼답니다. 그래도 힘이 들면 아끼고 아꼈던 돈을 꺼내 술을 사서 조금씩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나 죽은 남편의 품에 안기려고 꿈속을 헤매기를 반복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울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울었던지 제 눈두덩이는 두꺼비처럼 퉁퉁 부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차려주고 일하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살았고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줬어요.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죠. 하지만 일이 몸에 배인 터라 작정하고 집에서 쉬면 이상하게 몸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마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두 아이는 그동안 엄마가 헌식적으로 일해준 덕분에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 그 엄마의 노고에 보답하겠으니 힘든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저는 금쪽같이 예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아이들의 결혼 문제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게 되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을 갖추어서 혼인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야 처가나 시가의 눈밖에 안 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두 아이의 학비를 벌기 위한 뼈를 깎으며 일했다면 두 아이의 결혼 준비를 위한 2차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 식구를 2명이나 맞이하는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힘이 나고 용기도 났습니다. 두 아이도 엄마의 고생에 보답하겠다며 월급을 타면 봉투채로 저에게 주고 꼭 필요한 용돈만 받아 생활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짠순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죠. 돈을 버니 마음껏 써도 될 텐데 한편으로는 짠했고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 더 힘이 나기도 하였죠. 딸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자 처음에는 없다고 발뺌을 하던 어느 날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성격도 좋아 보였고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 속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저는 딸이 사귀는 그 청년의 사주와 딸아이의 사주를 들고 궁합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궁합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였기에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기에 무리해서 궁합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 군데서 딸과 청년의 궁합을 봤는데 무난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서도 궁합을 보고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딸을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혼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딸이면 된다며 결혼을 서두르자 저는 모시기는 척하고 그 청년을 사위로 맞이하는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막상 딸이 결혼을 하자 그 허전함은 남편을 사별하고 겪은 허전함보다 훨씬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며칠간 계속 전화를 하여 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딸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해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부담스럽지만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돈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예쁜 중년 여성이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덤벼들다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더군요. 평소처럼 꾸미지 않고 식사 자리에 가면 딸아이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아 무리해서 꾸민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사위와 딸아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사위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뿌듯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돈은 사부인 곱게 키운 딸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아드님을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자 우리 며느리는 먼저 간 안사람 못지않게 음식도 잘하고 인사성도 좋으니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살면서 접해보지 못한 고급진 음식이 차려졌고 딸이 먹는 대로 눈치껏 따라 먹었습니다. 사돈이 사부인 술도 한 잔 드시죠.
하기에 저 술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자 딸아이가 아버님, 우리 엄마 술꾼이에요 하고 제 손에 잔을 쥐어주더군요. 혼자 살면서 술만 늘었다고 하며 가볍게 웃으며 마주보고 있던 사위가 웃으며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요? 라고 하더군요. 사돈은 저 녀석이 혼자 된 아버지와 장모 놀리네 하며 건배를 했습니다. 사위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돈이 권하는 술을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기분도 꽤 좋았고요. 식사가 거의 끝나자 딸아이와 사위가 일어나며 아버지, 장모님, 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며 일어나기에 놀라 나 안 데려다 주고 하고 묻자 사위가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장모님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여 택시비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사돈은 그래 잘 들어가. 내가 사부인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릴게 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와 사위가 나가자 분위기는 무척 어색해졌습니다. 사돈은 음식값을 계산하고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우니 노래방에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노래를 부르자 사돈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긴장해서 몸이 바르르 떨리는데 사돈이 다른 마이크를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며 고생한 시간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돈은 사부인 우리도 부모 노릇 잘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을 삽시다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기가 통했고 서둘러 모텔을 찾았습니다. 사돈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느라, 사돈은 병든 아내를 보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 후 처음으로 일을 치른 것이었죠. 사돈은 정말 건강했고 남자답더군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제 휴대폰 번호를 묻기에 휴대폰이 없다고 하자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군요. 요금은 자기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즘 사돈과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인생 중반기에 다시 찾은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돈과 식사하고 온 날 그토록 보고 싶던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사돈과 잘해봐. 라며 응원해 주더군요. 저는 남편도 인정하는 사돈과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제 남자친구와 잘 만나볼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 봉우리가 고개를 매미는 봄이 되었네요. 제 나이 이제 50을 훌쩍 넘은 여자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 복이 참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만났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사돈어른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가정형 편이 무척 어려워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좀 잘 사는 아이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저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사치에 불과했죠.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대학은 남자만 가는 거라며 쌈짓돈을 오빠에게만 내주셨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하는 수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시는 형편이니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갈 생각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공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경이는 자기 이모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수소문 끝에
이모님이 소개해준 한 공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경희와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20살이 되었어요. 경희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오빠와 절친이 있는데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커피숍, 레스토랑이 아주 많지만 그 당시는 빵집에서 미팅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소개받은 남자는 참 명랑해 보였어요. 그는 부모님의 지물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소개받은 남자의 이름은 진우였어요. 경희는 둘이 잘 해봐. 나는 집에 가볼게 하고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진우 씨는 민정 씨 드라이브 좋아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나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좋아요. 우리 야외로 드라이브 하러 갑시다 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진우 씨는 아버지의 차를 몰고 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누구의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퇴근 길에 시내버스만 타본 게 전부였죠. 월급을 모아 기차 여행 가려고 마음만 먹었지. 사실 기차도 못 타봤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지지리도 가난했었네요. 진우 씨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고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까운 서해 바다나 보고 오는 줄 알았어요. 당일에 돌아올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진우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는 동해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했더니 바닷물이 더 맑은 곳에 데려다 주고 싶다고 일출도 보고 오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진했죠. 일단 경포 호수로 갔어요. 우리 잠깐 호수 봐요 라고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우리 잘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며 제 눈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 후 소개팅을 했고 저녁이 다 되어 강릉에 도착했으니 언제 집에 가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 나쁜 놈 아니니 그렇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나랑 오늘부터 만나는 거예요. 하기에 사실 진우 씨 인상이 너무 밝아 보여서 좋네요. 우리 잘해봐요 하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나 운전해서 너무 피곤한데 이대로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엄한 부모님이 생각나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공중전화 앞에서 함께 기다려 주더군요. 엄마 경희랑 경희 오빠랑 그 친구랑 다 같이 놀러 왔어. 여기 동해야. 오늘 하루 자고 내일 갈게라고 했더니 엄마는 경희와 함께 왔다고 하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살면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본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돈을 벌면 최소한의 용돈을 남긴 채 부모님께 고스란히 갖다 드렸고 공장 집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한 곱이 넘겼습니다. 진우 씨는 우리 밤바다 구경할까라고 하며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날은 무척 설렜고 진우 씨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빈 방을 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진우 씨는 오빠 믿지 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일요일 오후가 되어서 방을 나오자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사용했던 방에 들어갔고 또 이불 빨아야 하겠네 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말없이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 씨는 공장 근무 시간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거의 매일 만날 수 있었어요. 진우 씨는 도배일을 배워 열심히 일했고 페인트 기술도 배운다고 했어요. 진우 씨와 솜사탕 같이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친구 경희와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경희는 진우 씨에게 둘이 잘 되니 셈이 나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소개해주고 왜 셈을 부리지? 그날 이후로 경희는 우리의 데이트에 따라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둘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의 친구이니 진우 씨가 경희 집에 놀러 간 적도 많았고 같은 동네에 사니 함께 공유한 추억이 많았을 테니까요.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때때부터 남의 밑에서 일을 했으니 그건 당연한 것이었죠. 경희 계집애가 진우 씨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가관이더라고요. 진우 오빠, 어제 화이트데이 사탕 잘 받았어라고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진우 씨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경희는 진우 씨를 짝사랑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 둘이 사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사귀고 있다고 하니 질투가 났나 봐요. 진우 씨는 내 선물은 차에 있어라고 하며 사탕을 주더군요. 진우 씨에게 양다리 걸치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자라고 했더니 그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받았고 처음 만난 날 얼떨결에 그 남자의 여자가 됐는데 친구를 따로 만나고 있다니 말이죠. 저는 배신감에 며칠간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동네 병원에 찾아갔어요.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힘차게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를 보니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군요. 진우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 경희도 완전히 연을 끊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제 머리를 닮았는지 무척 영리했어요. 똑똑한 딸은 한글도 5살 때 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5을 알더라고요. 그때 아는 분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부인과 사별한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였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 남자는 딸아이를 같이 잘 키워보자며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혼했고 처음으로 혼인신고라는 걸 해내요. 그 사람의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먹고 살 만큼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학교 시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고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딸이 명문대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나이는 많지만 무척 건강했던 사람인데 날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많은 재산을 저에게 남겨줬고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운명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 분쟁도 없었어요. 모범생으로 자란 딸아이는 그 아빠의 부재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딸에게 우리는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갖고 살자, 힘을 내보자고 약속했어요. 딸아이는 대기업에 취업했고 한 3년쯤 다녔을까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제 딸보다 2살 어리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참 반듯해 보였고
집안 형편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남자와 잘 사귀었고 2년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위의 아버지는 참 신사다웠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보이지 않았어요. 2년 전에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우자 없이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애들은 회사 일이 바쁘니 어른끼리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소통하자고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로 얘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오후에 커피숍에서 만나 아이들 결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나름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옮겨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는 호프집에는 갈 수 없었고 마침 딸아이가 출장 중이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죠. 사돈은 그래도 되겠냐고 낯설어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파출부 아줌마가 매일 청소를 해주니 언제 누가 와도 항상 깨끗한 상태죠. 우리 집에 온 사돈은 집을 둘러보더니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애들 키운 이야기,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정이 넘은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면 손님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더니 할 날이 있는 표정으로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외로운 사이인데 만남을 가질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돈 어른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은 절대로 새나가면 안 된다고 약속했고요. 사돈은 참 건강하고 남자다웠어요. 매일 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을 결혼시킨 뒤 사돈 어른은 우리 집에 와서 신혼부부처럼 지냈죠. 아이들은 신혼집에서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밥을 먹으러 옵니다. 어느 날은 따로 만나지 말고 다 같이 만나자고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혼자 계신 부모님이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희들이나 잘 살아. 이제 안부 인사는 전화로만 해. 나도 이제 바빠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돈과 매일 알콩달콩 만나며 즐겁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딸이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내가 맡아서 키워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딸은 무사히 출산했고 아이는 제가 맡아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돈은 첫 손주가 눈에 밟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아이를 봅니다. 손주를 보니 이렇게 예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돈 벌어오던 때가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손주가 잠들면 사돈과 보리를 보기도 합니다. 딸과 사위는 사돈끼리 매일 붙어 있다가 정분 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우리 아버지 매일 운동하셔서 건강한데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농담을 하는데 솔직히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건강한 몸으로 연애 좀 하면 어떤가요? 사돈과 만남을 갖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저랍니다. 손주가 좀 크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